이번 시간에는 교재에서 목차를 약간 바꿔가지고 그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저 뒤에 피아제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54페이지에 있는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교재는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인본주의 심리학할 때 로저스만 다루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재에 없는 메슬로우도 약간 그래서 메슬로우의 핵심 단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개요를 보시면 인본주의는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3의 심리학. 이것은 20세기를 지배했던 제1, 제2 무엇을 일리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을 비판하고 어쩌면 행동주의 정신분석의 무의식결정론을 비판하고 행동주의의 환경결정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제3의 심리학. 그래서 정신분석학과도 다르고 그리고 행동주의와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이 비판한 점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정신분석에서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인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해놓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비정상성에 있는 사람을 가진 연구 결과를 정상성 범주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비판점이 또 있고 행동주의에서는 당연히 환경이 주는 대로 인간은 만들어진다라고는 자극, 반응, 결정 이론에 대한 비판 말고도 어떻게 짐승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접목을 시킨단 말이냐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판을 통해서 등장했다 해서 제3의 심리학이라 하고 그러면서 인간을 주체적, 자율적, 자기조절적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의 운명지이든지 따라다니는 환경결정론, 무의식결정론을 굳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심리학, 현상학적 주관적 경험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상학적 장을 강조한다. 바로 이 현상학적 장이 주관적 경험에 인간 저마다 주관적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주관적 경험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는 인문과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인문과학적 접근을 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인본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첫 번째 보면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 존재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 자기실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인본주의 또 인간중심주의 또는 인문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 쭉 보면서 거기서 자기실현 이론이다. 3번에 보면 2번에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바로 이 주관적 경험을 현상학적 장이라고 새로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3번의 둘째 줄 자기이론, 자기실현 이론이라고 한다. 또 4번에 다시 주관적 인식과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5번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성적 이론이라고 한다. 나머지 또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인본주의 쭉 나와 있는데 인본주의가 나와 있는데 자기와 자기 실현 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저스는 특히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강조를 하는데 노저스가 강조했던 노저스의 이상적 인간을 완전 기능인 노저스의 완전 기능
이 완전 기능인은 이렇게 더 fully functional man, functional man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하게 기능한 사람, 만발 기능인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각기 부릅니다. 완전 기능인, 말하면 자아 실현을 한, 자기 실현을 한 인간을 완전 기능인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으로 5개.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 그리고 창조성을 갖춘 사람을 이상적 인간인 완전 기능인 또는 만발 기능인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역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교재에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이것은 나중에 교육적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론에서 여러분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이렇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나눴던 게 바로 메슬로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메슬로우는 이것을 크게 대별해서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결핍의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일반적으로는 결핍의 욕구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 또는 이 사이에 있다고는 뭐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를 합쳐서 성장의 욕구, 또 이런 실존의 욕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실존의 욕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장의 욕구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할 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상향 충족시켜 간다. 그리고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할 때 전 단계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욕구, 전 단계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적에는 모든 인간들은 매 순간에 하나의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고 역시 메슬로우가 이상적 인간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역시 당연히 자아 실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거기 훌륭한 삶의 특징에서 로저스의 완전 기능인 특징 밑에다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적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주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학자들이 있지만 출제가 되는 대부분의 비중은 역시 스키너입니다. 스키너. 자, 먼저 행동주의의 개요를 보시면 행동주의는 절대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절대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학습이 되고 행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법칙을 강조하는 거고, 자, 실제로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실제로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환경 자극으로 인해서 행동인, 반응인,
R이 이루어진다 해서 SR설. 그래서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라고 봅니다. 때문에 잘못된 행동도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소거시키고 제대로 된 학습을 키워주면 된다 하는 행동 수정 이론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또 요소론적 입장 또는 원자론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진적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의 그래프를 보면 점진적인 상향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가 아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말초신경적 접근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제의 세분화, 과제를 한꺼번에 많이 주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를 세분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다. 과제를 조금씩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행동주의적 관점이에요. 연구로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도 있고 고전적 조건화설.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도 있고 또 그러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도 있습니다. 조건화설. 그리고 하나 더 다룰 것이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있는데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이기 때문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학습을 뭐라고 그랬냐면 학습이란 보상이나 강화를 통한 보상이나 강화 또는 더 나아가서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이다. 그러면서 실험으로 스키너 박스 실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여기는 주로 비둘기 또는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강화가 뭔데? 강화와 벌. 강화는 뭘까?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강화의 개념을 보면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의 유형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는데 한자로 정을 쓴 것은 플러스의 개념이고 한자로 부를 쓰는 것은 마이너스, 네거티브의 개념인데 플러스니까 뭔가를 제공 또는 제시함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부적 강화는 마이너스, 뭔가를 제거 또는 배제시켜줌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습자에게 영양제를 사줌으로써 플러스 시킴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적 강화가 되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자꾸 독서실을 들랑달랑하면서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을 독서실에서 쫓아내버림으로써 방해 요인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조건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퍼니시먼트,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빈도를,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정적 처벌, 고통을 줌으로써, 청소를 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이 되는 것이고, 부적 처벌, 시원한 에어컨 밑에 수업 시간에 떠들면 나가! 해서 에어컨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켜버리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자, 곧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강화 스케줄입니다.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행동을 할 때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적 강화라고 하는 데 비해서, 문득 가끔 하는 것은 단속적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계속적 강화와 단속적 또는 간헐적 강화가 있습니다. 계속적 강화, 단속적 강화. 단속적 강화에는 또는 간헐적 강화에는 여러분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강화 계획에는 57쪽에 보면 간헐적 강화 나와 있죠. 간헐적 강화. 그래서 거기 강화와 벌 우리 개념을 정리했고, 그러면 단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에는 고정 간격 강화와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와 변동 비율 강화,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강화, 고정 비율 강화, 변동 비율 강화,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일일이 따로 보기보다는 이 개념을 숙지하시면 실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것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고정은 정확한이라는 개념이고, 변동은 대략, 평균적으로, 간격은 시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비율은 개수, 레이시오 또는 횟수 또는 빈도수 등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피자를 시킨다든지 중국 음식을 시키면 토큰 10개를 모이면 군만두, 20개가 모아지면 뭘 준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고정, 10개 모이면 개수니까 비율, 고정 비율 강화. 다른 중국집도 있지만 우리 중국집 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정 비율 강화. 또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첫차 몇시 몇 분, 막차 몇시 몇 분, 그리고 첫차 몇시 몇 분, 막차 몇시 몇 분 해놓고 평일날 몇 분에서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대략 변동. 다른 차도 있지만 꼭 우리 차 타세요. 늦어도 몇 분 있으면 와요. 바로 변동 간격 강화가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스키너의 이론, 거기에 보면 고전적 조건화서로 비교와 같이 교재를 적어놨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교재는 언급하지 않지만 거기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거에다가 같이 벤두라의 또 벤두라의 사회학습을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벤두라의 사회학습. 벤두라는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인데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다시 말해서 행동은 환경 자극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지의 창조적 개입을 통해서
창조적 개입을 통해서 인지의 창조적 개입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진다 해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스키너나 파블로프가 만든 환경의 결정적 말하자면 절대적 결정론이 아니라 여기는 상호 작용론입니다. 상호 환경과 환경 자극과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이 상호 작용해서 행동을 만들어 간다 해서 환경 결정론 입장보다는 상호 작용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벤두라는 강화 요인을 배제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강화 요인을 배제한다는 말은 강화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지 강화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학습에서도 어떤 학자도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강화가 뭐라고 그랬죠?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강화는 학습에 긍정적이지만 꼭 스키너가 말한 것처럼 강화가 있어야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화가 없어도 즉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 강화 요인을 배제하고 또 그러면 이 벤두라는 강화 요인을 배제하면서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은 가능하다. 관찰 학습을 제시합니다. 관찰 학습을. 그러면서 관찰 학습 4단계 관찰 학습 어떠한 요적 자극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파지하고 재생하고 동기화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반응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바로 이것이 바로 관찰학습 4단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관찰학습 4단계에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라는 과정을 동기화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동기화가. 그래서 관찰학습 4단계 꼭 주시하시고 다음에 벤두라는 이 사유학습을 주장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과소 절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게 자기 효능감의 자기 확신을 이끌어가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 자, 여러분이 적으시죠?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4개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 첫 번째 성취 경험입니다. 성취 경험.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인 성취 경험. 과거에 내가 이와 비슷한 과제에 대해서 어떤 비슷한 과제를 가지고 받았을 때 그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과제에 대해서 뭐 전에도 했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게 잡힐 거예요. 이와 유사한 과제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했었다면 그때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될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낮게 잡힐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취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 두 번째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에 의해서도 자기가 쉽게 어렵게 보는 사람이 나와 유사한 과제를 과거에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실패했다. 이거 누구도 실패했다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인 자기 효능감이 낮게 잡힐 거예요. 이런 것처럼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도 역시 중요한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어적 설득이라든지 또는 정서적 각성.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 또는 자기 효율성의 4대 원천 그러면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이렇게 4개 준비하시면 판서하지 않았지만 자기 효능감의 개념 자체도 대단히 출제 비중이 높고 그 4개 정서 맞으면 그
자기 효율성의 원천도 역시 이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벤두라가 강조했던 것은 자기 강화도 강조하고 자기 강화 또는 자기 규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행동주의를 우리가 다룬다면 다 파블로프나 쏜다 이렇게 다 다루고 싶지만 적어도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스키너와 벤두라 이 두 사람의 것을 이 정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벤두라의 사유학습 또는 벤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제목으로는 스키너라고 되어 있지만 행동주의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스키너, 세 번째 벤두라의 사유학습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진행하면서 앞에서 놓고 갔던 큘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까지 같이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